마스크 관련주들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차트로 볼 수 있는 종목군이 아니라고요. 왜 지금 마스크가 빠지고 있는지 이유부터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마스크나 손소독제 이런 얘들은 또 직접 수혜주로서를 또 다시 또 제가 반복하면 그때도 한 15분 말한 것 같거든요. 이거 제가 길게 말해서 기억을 해요. 그 일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스크 관련주는. 마스크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3분기 실적도 4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얘들은 내가 역사상 최고점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비중 나눠서 추매 한두 번 정도만 하면 어차피 먹고 나올 수 있는 얘들이에요. 리스크가 없는 얘들이라고요. 물론 몰빵을 해놓고 기다리면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몰빵하신 분들은 당연히 무조건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내가 뭐 비중 한 10% 정도 들어가 있다, 5% 들어가 있다, 이런 거면 비중 10% 한 번만 더 남아서 비중 20% 맞추면 먹고 나오는데 시작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뭐 그런 시점이 언제냐, 이게 여러분들은 궁금하실 텐데 그거는 제가 방에서 어차피 말씀드리겠죠. 왜냐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차트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을 보고 하는 거니까, 시황을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끝나고 다시 이제 정부에서 마스크 앞으로 의무로 껴라, 아니면 무조건 벌금이다, 이런 법안을 낼지, 혹은 또 이제 어떤 식으로 상황이 흘러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그 당시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추매나 이런 거 대응 한 번만 하면 마스크나 손소독제나 진단키트나 다 먹고 나올 수 있습니다. 밑갭을 메꿨을 때 반등이 나올 확률, 어느 정도 반등이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밑 캐몬 같은 거죠. 자, 갭을 메꿨을 때 이런 식으로 캐몬 아래에 갭이 있는 건 무조건 메꾼다고 했죠. 올라갔다가 갭 메꾸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보통 갭을 메꾸는 순간 기술적 반등이 순간적으로 나와요. 그걸 노리는 투자도 괜찮습니다. 갭 뜬 종목 있으면 맨날 그 갭 자리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한 1, 2% 뛰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갭 자리를 메꿨을 때 반등이 나올 확률은 회사 악재로 뭐 갑자기 확 밀리는 거 아니고서야 그냥 시장 때문에 갭을 메꾸거나 했을 때, 갭을 메꾸면 반등 나오는 확률은 한 70% 이상인 것 같아요. 70%, 80%? 저가에서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종목을 추매를 할 때는 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겠구나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마이너스 15%였어요. 종목이 마이너스 20%라고 치죠. 마이너스 20%인데 지금 너무 손실이 크니까 추매를 하고 싶어요.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때 추매를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20%가 꾸역꾸역 올라가고 마이너스 12%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확실하게 추세를 전환한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12%일 때 추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내가 마이너스 20%때 추매했으면 지금 본전인데 그때 추매 안 해가지고 왜 지금 내가 했을까? 이게 결과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0%일 때 손실 크다고 추매했는데 떨어져 봐요. 추매한 물량까지도 물려요. 그러니까 항상 추매는 손실이 크다고, 낙폭이 깊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추세를 전환되는 걸 보고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6%에서 이제 승질나서 추매를 하려고 했는데 추세를 전환했다라는 확실한 느낌이 안 와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마이너스 2%에서 딱 봤더니 추세를 바꾼 것 같아요. 그럼 마이너스 2%에서 추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매라는 건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지, 기술적 반등 구간, 낙폭 크다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보통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종목마다 보통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순간적으로 3%나 4% 정도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그 구간에서 그냥 아예 배수로 담는 거예요. 처음에 내가 100만 원 샀으면 100만 원 샀는데 마이너스 10%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한
3%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기술적 반등이. 그러면 내 손실률을 3% 이내로 낮추기 위해서 100만 원 샀었는데 추매할 때 500만 원씩 사는 거예요. 그럼 5배를 더 사는 거죠. 그러면은 평단가가 확 낮아지고 손실률도 확 낮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털고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이 있는 거고요. 추매를 하는 방식에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아야겠죠. 돈 많으면 사실 주식으로 돈 안 잃습니다. 계속 사면 되니까.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내가 추매할 수 있는 숫자는 한정적이에요. 기껏해야 2번 정도? 그럼 그 2번 안에 손실률을 낮추고 복구를 하기 위해선 섣부르게 추매를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손실 크다고 추매하는 건 당장의 눈속임일 뿐이지 거기에 내 돈이 물려요. 그런 생각할 바에 차라리 그걸로 다른 종목을 사서 다른 걸로 내가 5만 원 수익 보면 그 종목 5만 원 손절하는 게 더 나은 거예요. 파라다이스는 갭자리 메꿀 거라니까요. 방금 건 캐몬이었습니다. 갭자리 메꾸고 반등이 나온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찍었던 거고, 파라다이스는 이것도 무조건 메꿀 거예요. 내가 이거 고점에 물려 있으면은 그냥 저 갭자리 아래로만 메꾸면 평단가만 낮춰두면 무조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갭자리 있는 종목.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살 때 차라리 위에 갭 있는 종목을 사세요라고 하는 게, 위에 갭 있는 종목은 어렵게 추매 타이밍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생각날 때마다 사서 그 갭자리 아래로만 평단가를 맞추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아래 갭 있는 종목 사지 말고 윗갭 있는 종목 사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지언정 안전한 투자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추매 타점 잡는 거, 그런 건 위에 갭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추매 타점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에 갭자리 있죠? 그러면 생각날 때 사면 돼요. 뭐 그냥 이때, 뭐 이때 사든 이때 사든 뭐 이때 사든 그냥 계좌에 돈 있네. 평단가 낮추자. 여기까지 낮춰. 이제 평단가 만약에 내가 14,500원 여기까지 맞춰놨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그냥 편안하게 이거 묻어두시고 맨날 맨날 안 까먹고 내 평단가 위로 매도 주문만 넣어두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윗갭 있는 종목을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근데 또 윗갭 있는 종목 사랬더니 막 유상증자한 종목, 감자한 종목, 막 회사 악재가 막 빵빵 터진 종목, 이런 거 윗갭 있다고 막, 제가 가장 싫어하는 회사가 페이퍼 코리아거든요. 일단 이름부터가 페이퍼 코리아예요. 이 이름부터가 글러먹은 회사인데, 진짜 이 차트를 보면 어찌 안 살 수 있겠습니까? 갭자리가 생겼어요. 환상이다. 와, 근데 저점에서 거래량도 막 빵빵 터져요. 막 횡보한 기간 보실래요? 7월, 8월, 9월. 거의 미쳤죠? 거의 뭐 저점이 환상적이에요. 그냥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야, 이거 바닥 잡았다. 인간적으로 7, 8, 9이면은 3달 동안 횡보한 종목이잖아요. 근데 위에 갭자리까지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걸 안 사요? 갭자리 보면 사야지. 그런다고 막 산다고요. 이렇게 갭 있는데 횡보한다. 이렇게 어설프게 그냥 이것만 보고 차트만 보고. 근데 얘가 갭이 떨어졌을 때 이유가 감자한다 그래서 떨어진 거거든요. 감자는 그냥 회사 악자의 끝판왕 중 하나예요. 주주들 주식을 갈아버리는 거니까. 결국 이렇게 됐어요. 이때 만약에 이 갭 메꾼다고 막 계속 샀어봐요. 1,000원. 그럼 얼마죠? 내가 5,000원에서 바닥이라고 6,000원부터 그냥 계속 사서 모았으면 3개월 동안 매집이구나 하면서 사서 모았어요. 막 비중 40% 50% 갭 메꾸자고. 그리고 난 다음부터 뭐
그냥 1,000원까지 갔으니까 6,000원에서 1,000원 갔으면 한 몇 프로 손실이죠? 한 80% 손실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섣부르게 위에 갭 있다고 막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휴, 그러니까 그 윗갭 있다고 섣부르게 잡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갭 있다고 그냥 막 달려들면 안 돼요. 항상 재무도 봐야 되고 왜 갭이 떨어졌는지도 봐야 되고. 근데 그런 것만 확인. 사실 내가 힘들게 번 돈 투자하는 건데 그 정도 확인하는 것도 귀찮다라고 하면 주식하면 안 되죠.